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쩌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지구촌에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주 긴 수락 연설을 했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중국 차 2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겠다는 트럼프. 경랑의 미국 대선. 바이든은 사퇴에 임박했다. 주말에 결단을 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차에 200% 관세. 중국은 난리 났겠죠. 네, 미국 차, 중국 차, 한국 차, 뭐 유럽 차, 이 자동차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요동을 치면서 아까 뭐 일본 차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른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가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하루 일상생활에서 중국 제품이 없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상생활에 그 곳곳에 그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제품들이 스며 있는 삶, 한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그게 미국도 우리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중국 제품에 이렇게 100%, 200% 관세를 때렸을 때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트럼프의 수락 연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타전되고 있는 톱뉴스의 제목은 중국차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겁니다. 트럼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93분 연설. 와, 저 나이에 1시간 반 이상 연설을 열정적으로 해낸다는 건 보통 체력, 보통 뭐랄까요? 카리스마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 집권 땐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수락연설 코멘트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핵무기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 김정은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어, 푸틴, 젤렌스키 그리고 자신 트럼프 세 사람을 유럽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서 만나자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그런 3자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겠다 해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마 트럼프는 속마음으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북한의 김정은과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에 근접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 문재인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제2기 재집권이 이루어지면은 평양에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화제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손녀였죠. 네. 3분 동안 이 손녀가 깜짝 연설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농담을 섞어서 했는데 할아버지 전화는 골프 실력 자랑뿐이다. 이러면서 할아버지하고 손녀 사이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과 지금 트럼프 장남이 전처하고는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17살. 유머 섞은 3분 연설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 손녀가 나도 우리 할아버지 트럼프 DNA가 있어서 그런지 골프가 취미예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십시오. 아이고 할아버지란 손녀 바보. 네, 흐뭇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미국의 그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녀 이름은요, 카이 메디슨 트럼프. 이름이 카이입니다. 카이 메디슨 트럼프. 다들 나도 저런 손녀 있었으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장을 뒤집은 트럼프 손녀. 네, 조선일보는 오바마 너마저 이런 제목을 뽑았대요. 이게 오바마입니다. 바이든 사퇴 요구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전 하원 의장 펠로시도 조만간 설득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아마 지금 시각이 미국 동부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바이든이 사퇴 결단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일면 톱은 이겁니다. 트럼프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무기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 시사. 미국 절반이 아닌 전체 대통령 되려고 출마했다. 분노를 자극하는 대신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조선일보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다시 뽑았습니다. 김정은이 날 기다릴 것이다. 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 게 좋다. 그와 잘 지내면서 내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우군도 여론도 잃었다. 바이든 잃으면 이번 주말 결단. 오바마 펠로시의 변심이 결정타. 오바마 승리 가능성 줄어들었다. 로이터 통신 바이든 자아 성찰 중이다. 버티다간 의회까지 내줄 가능성이 있다. 대안으로는 부통령 해리스 유력하다. 민주당 지지층 79%가 지지 의사. 지금 한때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등장을 하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총격 사건 이후로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간 뭐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나와 있거든요. 트럼프 지지율 52%, 바이든과 격차를 벌렸다. 총격 사건 이후 5%포인트 차이로 확대됐다. 해리스와 대결되는 그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줄곧 높기는 했지만 이게 빨간색이 트럼프고 파란색이 바이든인데요. 총격 사건 이후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52대 47. 대한민국 사정으로 돌아와 보죠. 네,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여당, 이제 오늘 토요일, 어제 금요일, 이른바 그 ARS 여론조사, 또 당원 투표, 뭐 이런 것들이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네, 모바일 투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당원들 84만 3천 명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은 ARS 투표, 당원들,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개인 차원에서 공소 취소 부탁해놓고 나경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모욕하느냐, 얼굴을 붉힐 정도의 설전을 벌였다. 마지막 6차 토론까지 난타전 6번 토론했는데 모두 다 난타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이러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장 분위기, 그리고 현장을 계속 함께 해온 정치부 기자들의 결론은 결정은 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게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들, 내뱉어놓은 말들, 그 4명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오고 간 여러 가지 그 막장 드라마, 거기에서 폭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런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할 경우에 결국은 마지막 그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회복할 것이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국민의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겁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국민의힘의 혁신,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는가?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윤 대통령과 관계 회복을 포기할 것인가? 국민의힘 혁신을 포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 정치평론가는 그랬더라고요.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두 마리 토끼 잡는 것.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고 미션 디피컬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그 일을 해내기를 저희 많은 애청자들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혁신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 전국 헤쳐나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거든요. 예컨대 이른바 02-800-7070 이 전화를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방비서관 등등등에게 쭉 했다는 그 전화를 한 장본인 당사자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 전환을 함께 해올 때, 그럴 때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면 돌파로서의 그 국정 운영,
이것에 이니셔티브를 계속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끝까지 몸을 사린다든지 또는 그 디올백 또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이런 거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뻔하게 보이는 사실을 끝까지 나 몰라라 부인하는 뭐 이런 모드로 간다든지 저질러 놓은 일을 스스로의 손으로 치우지 않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기를 그렇게 바란다든지 뭐 이제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 당정 관계도 회복이 절대 쉽지 않고 그럴 경우에 한동훈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점차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정반대쪽에 서게 되는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친윤계가 흔들려고 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김옥균 갑신정변 이후 3일 천하, 3일 만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동훈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초기에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폭로만 하다 끝난 사상 최악의 여당 전당대회. 그래서 이 네 사람 사이 앙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그런 말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네 사람 나경원, 그다음에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이 사람들요. 전당대회 끝나면 또 자기의 그 정치적 이익, 자기의 정치적 미래 이것을 극대화하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또다시 이합 집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는지. 7월 23일 무대 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그 손을 맞잡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국민의힘 당기를 흔들고 또 꽃다발을 받고 네 사람이 함께 손을 하늘로 치켜 세우면서 단합을 외치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연출하려고 할 텐데요. 여기에 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이 끼어서 함께 손을 치켜 세울지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두고 보십시오.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요. 뭐 오늘까지 신문은 이런 제목 뽑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상 최악의 여당 전당대회다. 그런데요. 네. 7월 24일부터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제목 좀 볼까요? 어찌됐든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책경쟁위회 토론 횟수까지 6번으로 늘렸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해서 나경원 후보 청탁 논란으로 끝났다. 야당이 공격할 먹잇감 던져줬다. 토론 내내 경쟁 후보 때리기 집중. 여당 전당대회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뭐 폭로전으로 시종일관했다. 이런 얘기를 신문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최첨단 그 이 미디어 시대에 그 1분 단위로 속보가 전해지고 경쟁하는 이런 때에 자기들의 그 모습과 자기들의 발언이 선명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당권 후보 네 사람 탓을 저는 1%도 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폭로전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는 그 현대 정치의 어떤 그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신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방송에 반영이 안 됩니다. 어떤 건전한 정책 경쟁을 했다? 방송 그 9시 뉴스에 맨 마지막 순서로 밀리고 말 겁니다. 폭로전으로 치달아야 욕을 퍼붓더라도 그것이 톱뉴스로 올라오는 오늘날 이 미디어 환경에 정말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망가질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악순환 고리에 우리는 올라타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켜야 될 선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그 선을 맨 먼저 깨트리면서 뭔가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그러한 전략이 너무 과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대개 세 사람이 물고 물어뜯기는 그런 이제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이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뭐 1, 2%에 불과했던 윤상인 후보는 이런 난타전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상인 후보가 이런 난타전을 한마디로 규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다. 그러면 현재 권력은 누구고 미래 권력은 누구냐? 미래 권력은 한동훈 당대표를 기정사실로 놓고 그것을 미래 권력이라고 한 거고 현재 권력은 누구냐? 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권력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배경에 있는 사람을 원희룡 후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손톱 발톱 세우고 이빨을 강하게 드러내서 한동훈을 물어뜯은 이유, 이것은 배후에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번 전당대회 그 당권 후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규정을 윤상현 후보가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오늘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또 크게 변모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로 묶인 세계, 초연결 사회가 부른 블루 스크린 쇼크, 세계를 마비시킨 IT 블랙아웃 사태, 초연결 인프라의 핵심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점유율 25% 차지, 윈도우 10과 충돌해 피해가 눈덩이, 클라우드 시장 규모 2030년에는 3배로 늘어난다. AI 시대 접어들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참 저는 이런 거 볼 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너무 바빠서 인류에게 술을 대신 보냈다. 그래서 인간들이 술 먹다가 술을 마시면서 그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악마가 너무 바빠서 술을 대신 보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악마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준 선물이 초연결 사회가 아닌가. 초연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마치 지구초를 거의 1분 단위로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클라우드로 묶인 전 세계 이것이 커다란 축복인 것처럼 그런 시각도 있으나 저는 그것이 만약 아마겟돈이 우리 문 밖에까지 성큼 다가와 있다면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초연결 사회가 그 원인이지 않을까.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느 날 파란색으로 먹통이 되어버린다면 그 모니터가 그 파란색으로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루 스크린 쇼크라고 하는데요. 그 블루 스크린, 그것이 악마의 얼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마이크로소프트 MS 오류 초연결 세계가 멈췄다. 클라우드 업데이트 과정 장애가 발생했는데 비행기도 못 뜨고 금융, 방송 곳곳에 멈췄다. 전 세계 IT 대혼란, 국내에도 파장, 외부의 해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제 어쩌면 이런 뉴스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을 세력은 네, 중동에 있는 테러 단체들이 아마 이런 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폭탄을 몸에 짊어지고 뭐 미국 땅에서 뭘 터트리고 그것보다도 이 초연결 세계를 먹통으로 만드는 그런 테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끔찍합니다. 이런 것을 북한에 있는 해커 부대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서 몸이 떨립니다. MS 클라우드 먹통, 세계 항공, 금융, 통신 대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있었죠. 몸싸움, 막말, 난장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여당은 불법 청문회 중지하라 농성, 회의장가는 야당과 뒤엉켜 몸싸움, 야당 전현희 다쳤다. 발음이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일부러 욕설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현희 다쳤다. 빠르게 발음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네요. 여당 쪽에서는 우리도 다쳤다. 해병특검법 청문회 재탕 평가, VIP 경로설 등 외압 의혹 또 반복. 이렇다 할 한방 없이 고성 오갔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02-800-7070 이게 청와대 내선 전화거든요. 이 전화로 여러 곳에 전화를 흔적이 남았고 그건 전화를 받는 사람의 핸드폰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제 언젠가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이 외압 의혹 이것이 또 어떻게 불거질지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탄핵 청문회 여야 뒤엉켜 몸싸움, 법사위 회의장 앞 난장판, 정면 충돌, 야당 전현희, 여당 고동진, 부상 책임 공방. 네, 한국일보가 이런 제목 붙였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7070, 02-800-7070 번호 주인 추궁에 즉답 피한 이종섭, 주진우. 이종섭은 전 국방장관이고요. 주진우는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서 어제 법사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첫날 몸싸움 설전, 의원들 부상 속출, 동물 국회가 부활됐다. 이제 이건데 아무튼 7070 번호 주인 누구냐 이겁니다. 조선일보 한 달 전에 해병대 특검법 청문회 때는 혼나는 학생 같더니 증인들 이제 모습이 싹 바뀌어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조선일보는 이 증인들을 좀 이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어제 법사위 청문회 쭉 지켜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증인들 아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도 혼나는 학생 같기도 하고 특히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아유, 저런 사람이 수만 명 우리 장병들을 지휘했던 우리나라 육군 소장, 해병대 소장이었다니. 육군은 아니고 우리 국군 해병대니까 우리 국군 투스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표정, 뭐랄까 좀 결연하고 당당하고 뭐 영화 배우처럼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긴장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국면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투스타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속마음이 다 저는 얼굴 표정과 눈빛에 드러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청문회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좀 더 결연한 표정, 겁먹은 표정 말고 그런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소장은 네, 거기에서 또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또 들켰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휴대폰 문자 누구냐 청문회 그 과정 속에 휴대폰 보다가 들켰습니다. 그 망설임 없이 검사 친척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그래서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는 오히려 좀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혼나는 학생 같더니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받아치더라. 이런 기사를 실어줬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 이걸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유현 논란 속에 이런 탄핵 청문회 자체가 유현 논란 속에 이제 지금 직면해 있는 건데 야당 윤 대통령 탄핵 이슈와 이것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서로 이제 치고받고가 시작됐습니다. 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이 유죄가 나면 당도 본인도 부담이다. 본인 부담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민주당도 그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고 직격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우리가 다 구경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김두관이 얼마나 싸우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여기까지 토요일 신문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